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첫 번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의미하는 게 함수의 함수값 중이라고 했는데 이 함수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x값일까요? y값일까요? 자, y값입니다. y값. fx, x에 대한 함수값. 그러니까 y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하겠지. 그럼 다시 저 좌표 평면을 좀 이해를 해보면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고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야.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겠지? 그럼 y는 자 y 이 y가 y값 함수값이죠. 그럼 이 함수값은 y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질수록 큰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 y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값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 점의 위치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을 때가 함수의 최대가 되는 거야. 가장 위쪽에 있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최대, 아래로 내려갈수록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반적인 범위에서 보는 겁니다. 어떤 x에 대한 특별한 범위를 주지 않았을 때 실수 전체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자, x에 대한 어떤 제한된 범위.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는 어떤 범위를 특별하게 알려줄 거야. 요런 알려주는 이런 게 없으면 무조건 실수 전체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가져봐.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프가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a가 0보다 크다고 보자. 그럼 이렇게 아래로 블록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실수 전체에서 범위에서. 이 그래프는 점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요. 이런 걸 감소한다라고 그래. 감소하다가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빠방 다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의 모양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보면 무한히 위로 올라가요. 좌우로 보면 무한히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최대값은 구할 수 없다. 계속 증가해서 커지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 그럼 최소값은 구할 수 있다. 어디? 여기 있지.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될 거야. 예, 그럼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우리가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변형했을 때, 자, 이렇게 변형하면 x가 p일 때 y는 q라고 해서 꼭지점이 p, q라는 이 점의 좌표가 p, q가 되겠지? x좌표가 p이고 y좌표가 q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q가 되는 거야. y가 여기 있을 때 이 점은 y좌표가 여기 있죠? 이 점은 y좌표가 여기 있죠? 이 점은 y좌표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y좌표가 이렇게 점점 내려오게 돼.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꼭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인 q값에서 최소값을 갖게 돼요. 그럼 반대로 a가 0보다 작은 음수 모양일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뭐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그럼 점이 여기 있을 때 y좌표는 여기, 점이 여기 있을 때는 y좌표가 여기, 점이 여기 있을 때는 y좌표 여기에서 점점 y가 위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역시 꼭지점까지 y좌표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가겠네. 그래서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인 모양일 때는 최소값은 없어요. 아래로 무한히 내려가기 때문에. 대신에 최대값은 구해질 거야. 역시 어디서? 꼭지점의 y좌표에서 구해질 거야. 그럼 여러분들 꼭지점의 y좌표, 즉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기억납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지금 설명해요. 자, y는 요 2차항과 1차항을 2차항의 개수인 a로 묶어.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되겠지. 그리고 상수항은 잠깐 뒤쪽에다가 이렇게 빼놓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a분의 b를 2로 나눠서 제곱한 4a제곱분의 b제곱을 더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가 2차항의 개수랑 a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이라고 괄호 밖으로 나가겠지. 그럼 y는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 더하기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요건 뒤에서 상수항끼리 더해주면 되니까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y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자, 유도 한번 해보세요. 유도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유도 과정 한번 적어보도록 하고, 그럼 이 꼭지점의 x좌표 이걸 또 뭐라고 불러?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자,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는 알아두면 편해요. 마이너스 2a분의 이건 외웁시다. 자, 꼭지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을 갖고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을 가질 거야. 자, 요 문제를 잠깐 풀고 올게요.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주어진 식을 보니까 이차항의 개수가 1이야. 아래로 볼록이겠구나. 그러면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생기고 최대값은 구할 수 없겠구나. 자, 거의 다 나왔지? 정리해 줄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6x 뿅뿅 플러스 4.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상수가 9 마이너스 9. y는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3에서 y는 마이너스 5라는 최소값을 갖는구나. 최대값은 없구나. 이렇게 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략 팁. 이차함수의 식을 표준형꼴로 변형해라. 그래야 꼭지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x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요때를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제한된 범위가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는 어떤 범위를 주고 표준형으로 이렇게 정리했을 때 최대 최소가 구해질 수 있을 거야. 최대 최소가 구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꼭지점의 x좌표가 이걸 대칭축이라고 하죠. 대칭축이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이, 그리고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으로 구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이 될 때 또는 포함되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자, 포함될 때 볼게요. 포함될 때 그냥 선생님 편의상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형태일 때, 위로 볼록 형태일 때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자. 지금 대칭축을 꼭지점이죠. 이 위치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지금 놓이게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그래프 중에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했으니까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알파일 때의 점, 이 점의 위치부터 x가 베타일 때의 점, 이 위치까지 이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는 그래프라고 보는 거지. 이 빨간색 그래프만 보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니? 계속 꼭지점에서 생기죠? 꼭지점. 요 꼭지점을 P라고 하면 최소값은 X가 P일 때 생겨요. 그거를 기호로 FP라고 표현하겠다. FP에서 최소값이 생겨. 그럼 최대값은 F 알파 또는 F 베타 중에 더 위쪽에 있는 점. 이 그림상에서는 얘가 더 위에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니까
F 알파 또는 F 베타 분의 중에서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되겠지. 어쨌든 범위를 구성하는 범위의 양쪽 알파 또는 베타 중에 최대값이 나오고 꼭지점의 위치에서 대칭축에서 꼭지점의 y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원래 아래로 볼록일 때 꼭지점이 최소잖아. 그러니까 그 최소값은 계속 꼭지점에서 생겨. 얘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위로 볼록일 때도 알파일 때부터 베타일 때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대칭축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x값을 p라고 하면 이때는 그래프에서 최대값 원래 위로 볼록 그래프 자체가 꼭지점의 x좌표에서 최대값을 갖죠. fp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f 알파 또는 f 베타, 그러니까 이 점 또는 이 점 중에 더 낮은 값에서 최소값이 생기겠죠. 여기서는 f 베타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f 베타지만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f 알파 또는 f 베타 중에 더 작은 값, 낮은 값에서 최소값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칭축 자체가, 그러니까 꼭지점 자체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꼭지점에서 최소값 또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고 범위가 시작되는 양쪽 끝값에서 다른 최대값 또는 다른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없을 때를 볼게요.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했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보자. 꼭지점은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의 모양에서만 보면 되겠지? 그럼 최대값은 f 알파에서, 최소값은 f 베타에서 생길 거야. 또는 알파부터 베타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보는 거니까 최대값이 f 베타에서, 최소값은 f 알파에서 생기겠죠. 가위로 싹둑 자른다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남겨서 이 부분에 속하는 그래프 안에서만 최대 최소의 위치를 확인하자는 거지. 자, 문제 하나 풀고 올게요. 2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1, x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라는 범위를 주고 나서,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1을 여러분들 요거 이차함수 그래프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10x 그리고 필요한 상수항이 5의 제곱인 25. 그럼 마이너스 25가 앞에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플러스 25가 돼서 밖으로 나갈 거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4.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4예요. 마이너스 5,4. 근데 제한된 범위 보니까 마3부터 0까지 대칭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죠. 예, 그래프를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주면 더 좋고,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푸는 게 베스트입니다. x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0이죠. x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건데, 그래프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5,4니까 이 정도에서 꼭지점을 갖고 위로 볼록 형태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점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x가 0일 때 점의 위치는 한 이 정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럼 요 범위에서만, 이 구간에서만 우리가 그래프를 보자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어디? 가장 높은 y가 여기서 만들어지지? f-3에서. 최소값은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x가 0일 때 f0에서. 네, 계산만 해주면 돼요. f-3.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제곱 빼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21.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30 마이너스 21이어서 0인가요? 두 번째 F0일 때 F0은 마이너스 20. 그래서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1 이렇게 구해지겠다. 네. 선생님 그래프가 디테일하게 그린다고 했는데 모양이 똑같진 않죠. 예, 그래도 어쨌든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어디에서 최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겠구나라는 위치는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필수 예제 2번. 이번에는 이차 함수의 식을 줬어.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라고 줬어. 그리고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래. 근데 이 문제 다시 읽어보면 제한된 범위, 즉 x값의 범위가 x가 뭐 이상 뭐 이하의 범위에서 이런 거 줬나요? 이런 거 안 줬지. 아무것도 안 써있지. 그러면 x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실수 전체 범위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수 전체 범위에서 그래프가 이 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블록 형태인 그래프일 거야. 그럼 이 위로블록 형태의 그래프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은 아래로 무한히 떨어지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최대값의 위치를 알려줬지.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지. 그럼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표준 형식을 먼저 만들 수 있죠.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표준 형식에서 여기 있는 p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q가 마이너스 1이에요.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함수 식이라는 거야. 그리고 요 이차항의 계수 a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마이너스 1이죠. y는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함수 식이고 요 식을 풀어주면 네, 여기 1차항 계수 2a가 마이너스 4여야 되고 상수항 b는 마이너스 5와 같다라고 미지수 a, b를 찾을 수 있겠다. 자, 필수 예제 3번. 이번엔 제한된 범위를 주었죠. 이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은 1일 때 주어진 2차 식을 물론 저 식의 계수를 보고 대칭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6, 즉 마이너스 3이 대칭 축이겠네. 대칭 축이 마사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범위 안에 있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형태니까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지지. 이렇게 대칭 축을 찾아가지고 봐봐. 대칭 축이 x가 지금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인데 대칭 축이 마이너스 3이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랑 조금 더 가깝겠죠. 여기 어딘가에 대칭 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야.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좌우 대칭이 되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범위를 쫑쫑쫑쫑쫑.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자, 눈에 띄게 최대값과 최소값 정해졌죠. 최대값은 여기에서,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는 거 보이니? 네,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요.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 대칭, 축을 기준으로 좌우의 폭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좌우의 폭을 일정하게 그려. 그럼 어디가 더 최소, 어디가 더 최대인지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값이 1이야.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생겼는데 x가 마이너스 3일 때 생겼는데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1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일단 k를 찾자. 자, fx식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라는 2차 식이니까 f-3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서 k-9라고 구해질 거고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k는 10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k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이라는 2차 식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최대값은 어디? 여기서 생겼죠? 최대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f-1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1 빼기 6 플러스 15라는 최대값을 가질 수 있겠다. 물론 이 문제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y는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 꼭지점이 마이너스 콤마 k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해놓고 이참수 식을 먼저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x가 마이너스 3인 어떤 점 위에서 꼭지점이 생길 건데요. k 마이너스 9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 대충 이렇게 좌우 대칭이라고 그려진다고 보고,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x가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그럼 x가 마이너스 4일 때의 점부터 1일 때의 점까지 위치를 딱 잡아서 그래프를 확인.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서, 최대값은 여기서 우리가 생기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예, 문제 풀이는 똑같이 접근이 될 겁니다. 자, 필수 예제 4번부터 공통 부분은 여기까지 충분히 연습이 된 다음에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영상에서 올리겠습니다.